자,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자, 질문 96번입니다. 3.1 발포 사건 이후 남로당의 동향과 당국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답변입니다. 발포 사건 이후 수세에 몰린 미군정과 경찰 당국 그리고 투쟁 명분과 기선을 잡은 남로당의 움직임을 날짜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7차 지령서부터 제16차 지령서까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찰 조병옥 경무부장이 담화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3월 3일 조병옥 경무부장은 3.1절 행사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조병옥의 담화 발표 내용입니다. 3.1절 행사 중 폭행, 무기약탈 또는 경찰관서를 습격, 기타 무질서한 행동을 감행할 태세를 취하였으므로 경찰은 cường 력 제지하여 미연에 방지하려고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세를 가하여 폭동에 이르렀으므로 치안유지상 부득이 발포로서 사태를 진압 수습한 바 전국적으로 사망자 16명, 부상자 22명 합계 38명의 귀중한 생명의 사상을 내면 그 사상자 본인, 유가족 등을 위하여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2월 28일 집회만 허가하고 행렬은 허가하지 않았던 바 행렬까지 허가하라고 하매 부득이 집회까지 허가 취소하였는데 1일 시민이 남산 국민학교에 모였으므로 집회만 허가했다. 그리고 이에 오후 2시 50분경 경찰서, 감찰청 등을 습격하였으므로 발포하였는데 사망 6명, 부상 8명을 냈다. 이 제주도에는 사전에 충북, 충남서 각각 50명씩 파견했는데 3일 전남에서 50명을 또 파견했다. 이것이 조병옥 경무부장의 담화 내용입니다. 남로당 3.1 사건 대책 남로당 투쟁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3.1 사건 대책 남로당 투쟁위원회를 남로당이 조직을 했다는 겁니다. 3월 5일 남로당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와 제주읍당 상무위원회 간부 수십 명이 제주읍 삼도리 김행백가에 모여 제주도 4.3 사건 대책 남로당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김용관, 부위원장에 이시형, 지도부 김용관, 조직부 김용회, 선전부 김영흠, 조사부 김영홍을 선임하고 대정면당의 건의를 토대로 하여 3.1 사건 투쟁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3.1 발포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은 제4차 지령서에 나온 것처럼 대중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감정을 격발시켜 전취하고를 실천하기에 딱 맞는 절호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3월 5일 모임에서 결성된 투쟁 방침은 3월 7일자 제10차 지령서로 구체화되어 하달이 됩니다. 네, 이날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로 지령서 문안은 부위원장 이시영이 위임받아 작성하라. 둘째, 당의 투쟁 조직으로 남로당에서 표면화되지 않은 인사로 3.1 사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당내 투쟁 목표에 결부시켜 민중이 자발적으로 봉기한 것처럼 지도 선동하라. 야, 민중이 자발적으로 선동한 것처럼 지도 선동하라. 자, 셋째, 3월 10일 종로를 기하여 총파업을 단행하라. 그래서 3월 10일 총파업이 제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구호 결정, 발포 책임자 강동효 서장과 발포 경찰관을 살인죄로 즉시 처형하라. 무시무시합니다. 다섯째, 직장별로
적당한 조건을 내세워 성명서 및 결의서를 작성, 군정당국 및 관계당국에 제출하라. 이 5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자, 남로당의 제7차 지령서를 살펴보겠습니다. 47년 3월 5일자로 하달된 3.1 기념투쟁에 대한 활동 보고 건입니다. 제7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읍당이 삼양 1구 각 야채이카에게 보낸 지령서로서 지금까지 발굴된 3.1 발포 사건 발생 후 첫 번째 지령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발포 사건으로 발생한 인명피해 상황 등을 하달하면서 3.1 기념투쟁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투쟁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직군 중 16,600명, 미조직군 중 4,000명, 총 20만 600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 기념 행사를 통하여 인민을 광범하게 조직화시켜 다음에 일어날 인민항쟁에 대비하기 위한 거대한 인민진영의 토대를 쌓을 것. 둘째, 3.1 기념 간파를 3월 8일, 이 3월 8일은 북조선 토지계획일입니다. 3일 8월. 3월 8일과 결부시켜 농민위원회 조직과 민전 지방 선거 강령 선전에 주력할 것. 자, 47년 3월 5일자로 전단이 만들어졌는데 삼양 1지구에 살포된 농민 대상의 전단 내용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결탁하여 육지에서 사람 잘 죽이는 경관 100명을 불러 들여놓고, 민족 반역자와 결탁하여 육지에서 사람 잘 죽이는 경관 100명을 들여놓고. 자, 이 전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전단은 남로당 제주도당에서 진행하여 삼양 1구에서 도당 명의로 제작 살포한 비라입니다. 경찰을 증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남북 지역에서 지원온 응원경찰에 대하여 막말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람 잘 죽이는 경관 100명. 또한 경찰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는 구호가 있는데 이것은 미군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전단 말미에는 발포 책임자 강동효와 발포 경찰을 살인죄로 즉시 처벌하라, 경찰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는 등 구개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남로당의 제8차 지령서를 살펴보겠습니다. 47년 3월 7일자입니다. 읍위 제-X호 3.1 사건 투쟁에 관한 건을 하달했습니다. 3월 7일자. 제8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읍당 선전부에서 각 야채이카에게 보낸 지령서로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꼭지입니다. 첫째 꼭지. 3.1 사건 대책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세포 혹은 단체 불합치 또는 직장 불합치에 대해 특별한 지령 또는 전달이 있을 것이므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 둘째 꼭지입니다. 각 직장에 3.1 기념준비위원회를 해체하지 말고 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존속시키라. 셋째 꼭지. 이달 10일 일요일 정오를 기해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바 동투위로부터 지령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직장은 즉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것을 미리 지령한다. 3월 10일 총파업이 일어났잖아요. 자, 남로당의 3.1 기념 행사에 진상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진상보고는 경찰이 포고령 위반 피의자 남로당 제주도당 농민부장인 김완배의 소지품에서 압수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3월 7일 제주읍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점으로 보아 제주도당에 보고한 문서로 보입니다. 자,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가 인원수를 조직 군중 17,000명, 기타 합하여 25,000명으로 분석. 2. 미군정과 경찰을 시종일관
우리의 원수, 적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복수소탕할 것을 맹세한다. 3. 동원된 집단을 고녀부대, 노조부대, 애월부대 등 부대로 호칭한다. 4. 자신들의 시위투쟁을 진조전, 공격전, 결전, 견적필살, 단기전 등 전투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제주읍과 애월면, 조천면에서 남로당 조직을 통하여 동원한 인원이 무려 17,000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상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로당의 이념과 노선에 배치되는 모든 세력을 적이나 원수로 규정하고 대화나 타협의 대상에서 제외시킴과 동시에 기념식을 빙자하여 폭동을 유발함으로써 미군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날 남로당의 집회 시위의 최종 목표는 미군정과 경찰 타도에 둔 전투적 행위였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남로당의 제9차 지령서입니다. 지시 제-X호 농민대의 투쟁 간파 1947년 3월 7일자 하달됨. 제9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농민부가 각 농촌 세포에게 보낸 지령서로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조선의 토지개혁 1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3월 8일은 북조선에 있어서 토지개혁법 실시 1주년 기념일에 해당하는 의의 깊은 날입니다. 이 역사적 기념을 농민데이라고 결정하고 3월 8일을 출발점으로 오는 일주일간을 농민데이 투쟁 간파로 결정했습니다. 농민을 대량으로 남로당에 흡수할 것, 조건이 허락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입당시킬 것, 반동진영의 유상몰수안의 기만성, 반동성을 지적할 것. 자, 9차 지령서를 보면 북조선 토지개혁을 찬양하고 일주일간 강도 높은 농민투쟁 전개를 진행하면서 전 농민을 남로당원으로 가입시키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령에 의해서 말단 세포들은 무리하게 남로당원 배가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 남로당원이 6만에서 무려 7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한 일각에서도 이때 토지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개혁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를 맹렬히 비판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로당의 제10차 지령서를 살펴보겠습니다. 47년 3월 7일자로 하달된 것인데 제목은 3.1 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제10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에서 각 면당 및 읍위와 각 야채이카에게 보낸 지령서로서 3월 5일 제주읍 삼돌이 김행백집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와 제주읍당 상무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결정한 투쟁 방침을 3.1 사건 대책 남로당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이희형이 문서로 구체화하여 3월 7일 내려보낸 지령서입니다. 지령 내용이 참으로 놀라울 만큼 주도 면밀하다는 점입니다. 투쟁 방침을 제시하고 당내 비밀 투쟁 조직으로 3.1 사건 투쟁위원회를 당외 합법 투쟁 조직으로 3.1 사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3월 10일 정오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지령서로서 미 군정에 결정적 최후적 타격을 가하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를 위해 투쟁 방침을 정하고 조직활동, 선전활동, 인락체계, 당 기관 활동의 강화, 투쟁 슬로건 등 세부적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제2혁명 단계의 대중투쟁까지 더욱더욱 조장 발전시키고 결정적 반제 파쇼 투쟁을 할 수 있게
반동분자, 반동경찰 및 미제의 반인민적 정책을 분쇄하기 위하여 3.1 사건의 기회를 옳게 포착하여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 방침이 내려오기까지 이 노선하에서 투쟁을 전개시킬 것. 경찰 내부의 조사, 반동진영의 동향 조사할 것. 3월 10일 정오를 기하여 총파업에 들어갈 것. 당의 조직으로서 남로당에서 표면화되지 않은 인사도 3.1 사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당내 투쟁 목표에 결부시켜 민중이 자발적으로 봉기한 것처럼 지도 선동한다. 각 직장에 파업단을 구성하라. 투쟁 시 요구 조건을 절대적 요구 조건과 일반적 요구 조건으로 구분할 것. 이 중 절대적 요구 조건으로 가나 다라마 5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요구. 발포 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한 경찰을 살인자로 즉시 처형하라. 나. 경찰 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책임 해임하라. 나. 피탈당한 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피상자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즉시 지불하라. 라. 3.1 사건과 관련되어 파견된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조사도 제사하라. 무조건 석방하는 거예요. 마.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등 5가지를 내걸었습니다. 경찰의 무장을 해제하라는 겁니다. 경찰이 이 말 듣겠어요? 수시로 강력한 데모를 계속 단행할 것. 당내 기회주의자, 영웅적 관료주의자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으로서 불순한 요소를 완전히 숙청하고 3.1 사건에 관계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2.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3. 전농의 토지개혁 즉시 실시하라. 4.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즉시 총체적으로 실천하라. 5. 민족의 당, 애국의 당, 남조선 노동당 만세! 투쟁 슬로건으로 일반적 슬로건 13개, 학교 슬로건 6개, 노동자 슬로건 3개, 농민 슬로건 4개, 경관 슬로건 4개, 소시민 슬로건 2개를 제시했습니다. 10차 진행서에 나타난 내용은 현 정세를 혁명 1단계로 본 박헌영의 1945년 8월 태제나 스탈린이 1945년 9월 20일 극비 지령 중 현 정세 판단과 내용이 꼭 일치합니다. 또한 모든 투쟁은 제주도당 단독이 아니라 중앙당 지령을 받았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군인 불합치 사건과 경찰 불합치 사건, 군경 복장을 하고 습격과 살인을 일삼은 후 그 책임을 군경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법. 좌익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고 우익을 전면에 내세워 사람들을 기만한 수법들은 모두 교묘한 위장투쟁으로서 전형적인 민심 이반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자, 남로당의 3.10, 3월 10일 총파업을 단행한 것, 이걸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도내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제주도청 등 166개 기관단체 41,211명이 총파업에 참가했습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물에도 민관 직장인 95% 이상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남로당의 총파업 성공은 그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조시켰지만 미군정 당국으로 하여금 제주도가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응원경찰과 서청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 직장 무단 이탈 66명을 파면하였는데 파면당한 경찰관 중에는 입사한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경찰 불합치 중에는 경찰 특별수사대에도 2명이 침투한 사실이 적발되어 제주경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으며 그 결과도 매우 좋지 않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삼양 1구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살포된 전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47년 3월 10일자입니다. 전단 내용입니다. 이 전단은 남로당 제주도당 명의로 삼양 1구에서 제작했는데 농민을 상대로 살포한 전단으로서 농민의 권리를 선동하는 전단입니다. 3월 10일 총파업을 기쁘고 거룩한 날로 규정하였고 최후까지 싸웁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납세 및 공출, 기타 군정의 일체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기로 굳게 결의하였다는 내용과 말미에 발포 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 경관을 살인자로 처형하라, 전농의 토지기획안을 즉시 실천하라는 등 9개 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한 거죠. 자, 다음에는 남로당의 제11차 지령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년 3월 10일자입니다. 지령서 제목은 총파업에 대응한 농촌 및 가두세포 활동근입니다. 제11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각 야채이카에게 보낸 지령서로서 강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파업에 대응한 농촌 및 가두세포 활동, 정보조사 수집, 투쟁기금 확립, 연락선 확립, 농민위원회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투위 방침에 의하여 각 리구에서는 3.1 기념준비위원회를 시급히 리구 또 XXX 3.1 사건 대책위원회로 조직을 할 것. 세포로서 늘 독자적으로 삐라 전단전을 맹렬히 전개할 것. 3.1 사건 희생자 구금과 혼동치 말고 각 당원 11일까지 구금액 위원회 총무부로 송금할 것. 제주 50 얼마원, 애월면 500 얼마, 한림면 XXX. 자, 남로당의 제12차 지령서를 보겠습니다. 제12차 지령서입니다. 미군정 명령 일체 불복종 등을 하더라습니다. 날짜는 47년 3월, 약간 날짜를 모릅니다. X일자입니다. 제12차 지령서에는 수신 발신 날짜 부분이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은 발포 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 경관을 살인죄로 즉시 처형하라는 등 6개 항의 요구 조건이 완전히 전치될 때까지 미군정의 여하한 명령에도 일체 불복함, 일체 세금을 불납함, 이 요구서를 3통 작성, 반드시 도 대책위를 격려하여 당국에 제시하고 맹렬한 교섭전을 전개하라고 지령하면서 요구서 서식 견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남로당의 제13차 지령서 내용입니다. 투위지시 제7호 각 읍, 면, 밥, 단, 대회 소집의 건입니다. 47년 3월 13일자로 하달이 된 겁니다. 제13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3.1 사건 투쟁위원회가 각 읍, 면 투쟁위원회에 보낸 지령서로서 3월 15일 개최 예정인 각 읍, 면, 밥, 단, 대회 소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메시지를 작성하여 하지 중장, 민전의장단, 연합군 앞으로 보내라는 것과 각 읍, 면에서는 교섭원을 선출하여 군정장관에게 교섭전을 전개하라는 지령, 특히 제주도 각 읍, 면 교섭원을 중앙까지 파견하여 투쟁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남로당의 제14차 지령서를 보겠습니다. 투위 지시 제8호 파업단 구호 활동에 관한 건입니다. 47년 3월 13일자 하달된 겁니다.
제14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3.1사건 투쟁위원회 지도부가 각 읍, 면 투쟁위원회에 보낸 지령서로서 파업단의 구호활동과 위문대 조직, 투쟁위와 투쟁 대책위와의 역할을 구분하고 혼선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리 대책위원회를 하루바삐 구성하고 민청과 부녀동맹을 총동원하여 파업단에 격려문과 위문품을 보내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중의 호응도를 높이라는 지령입니다. 자, 다시 남로당의 투의 지시 제9호 정보 제2호 1947년 3월 13일자 하달입니다. 이 정보는 남로당 제주도당 3.1사건 투쟁위원회 지도부가 각 읍, 면 투쟁위원회에 보낸 것으로서 파업 상황과 지방정세로 구분, 파업에 동조 또는 동조하지 않은 그리고 파업 가능한 기관단체를 파악하여 각 읍, 면에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애월, 한림, 대정면 파업과 시위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서 3개면 상황일 뿐인 점으로 미루어 수집되는 대로 신속하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면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당연히 전파했다고 보이고 문서번호가 제2호라는 것은 이미 제1호가 내려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남로당의 제15차 지령서를 봅시다. 당 투의 제10호 연락에 관한 건 47년 3월 13일자 하달된 겁니다. 제15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3.1사건 투쟁위원회 지도부가 각 읍, 면 투쟁위원회에 보낸 지령서로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락망을 전투태세로 개편할 것, 각종 보고사항 철저 이행을 촉구할 것, 적진령의 경비태세 동향보고, 연락지시 건의 보고에 조직적 활동을 거부하려는 파괴적 경향이며 고의라면 반당파적 오류를 제기하는 것. 파업단 위원대회를 15일 정오 그대로 하되 민청 부총의 응원 데모를 실시하여 제주읍의 집중적 경비를 분산시키기에 노력할 것. 제15차 지령서에서 최초로 등장한 내용은 불법 탄압하면 무력으로 항쟁한다는 표입니다. 13개월 후 일어난 4.3을 이때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법 탄압하면 무력으로 항쟁한다. 그리고 제주읍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모택동의 유격전술 성동격세전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16차 남로당의 제16차 지령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의지시 제3호 농리조직에 관한 건 47년 3월 13일자 하달입니다. 제16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농민부가 각 읍, 면당에 보낸 지령서로서 각 읍면별로 농민위원회를 조직하라는 지령서입니다.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 꼭지로 봅시다. 첫째 꼭지. 3.1 발포 사건으로 농민의 혁명적 열정이 앙양되어 있음을 포착하여 적 세력이 읍내 파업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경비하고 있는 틈을 타서 농민위원회의 조직을 급속히 추진시킬 것. 둘째, 읍면 농민위원회 조직 결과를 3월 20일까지 보고할 것. 셋째, 북조선과 같은 토지개혁, 정권은 인민위원회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의 총체적 지지 등을 각 부군도면 불악대회 혹은 불악좌담회 석상에서 결의하여 한 통은 하지중장, 한 통은 중앙민전으로 보낼 것. 무시무시합니다. 자, 제16차 지령서를 보면 제주도 행정구역에는 없는 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당에서 내려온 지령을 수정 없이 각 읍면 단위로 내려보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지역적인 내용도 중앙당에서 지령이 내려오는데 4.3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지령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16개 지령서에 등장하는 주장이나 구호는 47년 2월 21일부터 22일 북조선 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선언서 11개 강령에 나타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정확히 실천할 것. 2. 인민공화국을 수립할 것. 3. 전 조선적으로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길 것. 4.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할 것. 이러한 내용의 지령은 북한에서 남로당, 중앙당, 또 거기에서 전남도당으로, 또 거기에서 제주도당으로, 또 거기에서 각 읍면당에 지령을 내려보내는 것이지 제주도당 창작물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요? 소련이나 북한, 그 다음에 남로당, 중앙당, 전남도당, 제주도당, 각 읍면당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지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상까지 시시콜콜 다 갈 수가 없다. 자, 좀 긴데요. 자, 별지 제2차 도련대회 소집에 관한 건 1947년 3월 4일자 할 겁니다. 이 문건은 제16차 지령서에 첨부된 별지로서 전라남도 농민연맹 상임집행위원회가 각 부군도 농민위원회에 내려보낸 것입니다. 3월 19일 광주국장에서 2차 전라남도 농민연맹대회를 소집하니 각 부군도 대의원들은 위원장의 신임장을 가지고 참석하고 도농위 해당금 3,000원을 속히 보내라는 내용과 북조선과 같은 토지개혁,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 정권은 인민위원회로의 이양 내용 등을 각 부군도 부락 단위로 대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의서를 4통을 작성해서 한 통은 하지 장군에게, 한 통은 중앙민전으로 즉시 보내라는 지시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6개 지령서와 관련 문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남로당의 강조점은 1. 신탁통치 찬성, 2. 북한과 같은 민주개혁 추진, 3. 남조선 해방, 4. 북조선 노선에 따른 북한 노선에 따른 통일 추구 등입니다. 북한은 46년 8월 2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신민당을 흡수하여 북조선 노동당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까지 마저 완전히 해방시켜야만 전조선의 완전 독립이 있는 것이라고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당은 진정한 인민정부의 상징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강화하고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모든 권력을 인민위원회가 넘겨가지도록 하여 북한에서 실시된 민주개혁을 남한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설 내용은 47년 3.1 기념투쟁 당시 16개 지령서나 진상보고, 전단, 구호 등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는 북한의 지령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남로당 제주도당이 북한 김일성 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투쟁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경찰의 조병옥 경무부장이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3월 14일 조병옥 경무부장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경찰 감찰청장으로부터 도내 치안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민에게 3.1절에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동포는 자중하여 일상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건국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는 요지로
파업 중단과 치안 질서 유지에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하고 도지사, 심리원장, 검찰청장, 북군수를 접견했던 겁니다. 15일에는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시국 강연회를 열었고 16일에는 현지 상황 점검차 경찰 지서 시찰을 위해 전도를 일주하였으며 19일에는 장문의 담화문을 발표한 후 상경하였습니다. 이처럼 조병옥 경무부장이 내도하여 제주도에 와서 이런 말입니다. 제주도에 와서 중앙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총파업 사태는 점차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